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추가 수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한다고 했는데 글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침묵하게 해주세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 인물 참 오랜만입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총장 추천 절차 이후 기소 예정. 이 정도 검찰이 방침을 굳혔으면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그러겠죠. 보도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수원지검에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대검찰청에 보고서를 올렸고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를 포함해서 아마 총장 직무대행까지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수원지검의 기소 의견이 맞다라고 아마 대검찰청에서도 승인적인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 것 같고 예. 다만 지난번 조국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이전에 기소를 해버린다면 검찰이 혹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긴 한데 과거에 어떤 조국 수사 때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러 지금 검찰이 대단히 시간적으로 좀 신중하게 아마 이 기소 시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보도 내용대로 따르면 그 추천위원회 결정되고 나면 아마 곧바로 기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란이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 재판에 넘기는데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사상 초유인데 의미가 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 간단치 않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들이 법무부 차관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현재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보면. 이용구 차관이요? 이용구 차관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도 사실상 소환 예정이라고 이쯤 됐으면 과거 정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를 무슨 개입하거나 이러려는 건 아니고 당신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뭔지 이 어떤 사실관계 보고를 어느 정도 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예.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면직 처리를 하고 나서 수사가 되는 것들이 과거 정부의 관행이었다면 지금 현재 정부는 기소가 돼도 그 자리에 두고 있잖아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돼 있는데도 그 자리에 두고 있잖아요.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네. 법무부 차관도 밖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수사도 늘려주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기는 하지만 기소된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계속해서 일하고 하는 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사 이래로 처음 보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유사 이래 아까 제가 초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사 이래요. 다음 장을 볼까요? 그런데 장혜차 평론가님,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에 본인 수사 공수처에서 받겠다. 황제조사 논란도 있었지만 어제 한 야당 의원이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끝내 불응해서 감찰 또는 징계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 없다. 어제 법무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서면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일부의 예외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인데요. 전 이게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 제 식구 감싸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검사라 하여도 잘못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으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 정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 중 하나로 사실상 판단하는 듯 행동해 왔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검찰개혁의 본령인 제 식구 감싸기에서 위배되는 행동. 나는 검찰이니까 검사니까 현재 중앙지검장이니까 소환이나 수사 불응해도 된다는 듯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분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예.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현직 검사가 몇 번이나 적법한 조사 요구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 대검의 감찰부장이 나서서 감찰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사사건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도하고 징계까지 직접 추진한 핵심 인물이었는데 왜 이성윤 지검장의 이 같은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는 SNS에 말 한마디 없고 감찰 시도를 안 하는지, 그리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내부의 감찰 문서, 지금 기밀로 알려진 감찰 내용까지도 SNS에 올렸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검찰이라는 이유로, 중앙지검장인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밖에서는 지금 기소 위기에 놓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김관영 교수님. 예. 화면이 바뀌었는데 안에서도 글쎄요. 뭐 법의 테두리 아니니까 저희가 뭐 엄청나게 비판 수위를 높일 건 없습니다만 1분기 업무 치준비가 이성윤 지검장이 윤 전 총장에 비해서 6배 많았다. 아무리 내부 결속을 다진다고 해도 이게 좀 여러 논란거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뭐 그 틀 속에서 아마 사용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척점에 있었죠. 이성윤 지검장이.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이렇게 단결했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중앙지검에서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속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식사를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성윤 뭐 지검장의 어떤 기소 문제를 뭐 당연히 잘못했으면 지금 뭐 기소가 돼야죠. 예컨대 이제 뭐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는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권한 남용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검찰이 예. 왜 이 얘기가 이런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을 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검찰은 거기에 잘못이 없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몇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그럼 예. 이 무혐의 처리한 수사관, 검사들, 이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소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 안 하면서 이 부분 정리한다는 거는 참 자가당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직후에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방침에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오랜만에 박 장관의 출근길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한다고 했는데 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고요. 수천위원회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가고 있고. 가고 있으신데 언제쯤? 오늘은 좀 침묵하게 대방출이네요. 대방출. 특별히 오늘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침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 침묵이 메시지다. 결국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방침에 박범계 장관이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침묵이 메시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침묵은 불만이 많을 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기분이 좋고 표현하고 싶으면 말이 많아지겠죠. 근데 뭐 몇 가지 뭐 말씀도 하셨지만 침묵이 메시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불만은 많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검찰총장이 뭐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 검찰총장 인선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검사장 인사도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 계획했던 뭐 울산 사건 일단 마무리됐지만 불씨는 살아있죠. 월성 1호기 사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처리 방향도 흔들릴 수 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지 못한다면 아마 뭐 김호수, 뭐 이금로, 양부남, 조남관, 그 두 번선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은 되는데 지금 그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서 청와대가 가장 그 고민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을 누가 제일 잘 지켜줄 것인가. 아마 정치적으로 그 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말고는 다른 분들에게는 조금 못 믿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에 임명될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서도 외에서도 누구나 이 사람이면은 충분히 검찰총장직을 감당할 만하다 이런 분을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문 대통령 임기 후에도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도현 의원님, 설마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친여성의 검찰총장을 안 치고 이런 거는 또 일부의 시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의 시각인데 그 일부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게 이제 문제고 예. 우리가 늘 중립과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팩트고 실제로 청와대 내의 인선 작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취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파장을 불러일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물론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사실상 총장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존중하는 윤한영 의원님의 지적은 자제하고 국가 원칙에 따라 수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권력이 잘 보이서 출세할지 몰라도 저희 그럼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측을 해볼까요? 김경진 의원님. 친정부 검찰총장, 수수평 검찰총장,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통령이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어떤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그거는 각각 말하는 지점은 다르지만 국민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불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소된 분을 기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된 분을 검찰총장으로 앉힌다. 누가 현 정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동부지검 진해원 검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그 정도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하고 사실은 면직 처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그 정도 정치관여 이렇게 SNS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승진시켜서 동부지검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처럼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만 요직에 앉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거기에 앉혀두려고 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보수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사실 최동욱 검찰총장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습니까? 근데 예. 그때 쫓아내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식의 어떤 거친 방식이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사생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로요? 우회로. 그러니까 나름 뭔가 그럴듯한 체면이나 명분이나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희 정권에 반하는 검사들 쫓아내고 탄압하고 밀어내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대놓고 우리 편 검사들은 그냥 요직에 갖다 놓고 무슨 문제가 제기돼도 그냥 그대로 계속 두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이게 해결도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 표심이 일정 정도 좌우됐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기소된 이성윤 가정법이나 기소가 된 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만든다. 아마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인 민심의 어떤 이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 의원님 아주 짧게만 하고 이 주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차기 검찰총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만약에 김경진 의원님이 판단하시면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줘도 유임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역시 대통령 선거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예.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해왔던 어떤 기조들을 본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좀 목소리를 낮추면서 조곤조곤 비판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귀를 좀 잔뜩 쫑긋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검찰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 파장은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